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 학년도 이과 논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말다시피 서울대, 고대는 없고요. 연대 같은 경우 논술 100%. 자, 그런데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논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상관없죠.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학생부만 넣지만 학생부도 반영 비율이 별로 그렇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의예과는 모집하지 않고 치의예과는 모집해요. 따라서 수학, 과학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리 논술, 과학 논술도 잘 한다. 그리고 연대 갖고는 특이하게 지구과학도 인정을 해주죠. 그렇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요. 따라서 내가 능력이 정말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대 논술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타대학 논술 같은 경우도 쭉 봤을 때 나름대로 인원은 문이과 합산 인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같은 경우 성대 같은 경우 논술 60, 교과 30, 비교과 10. 논술 전형의 비교과는 봉사 출결 거의 기본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과는 학종하고 상관없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교과 30 정도지만 실제로 이과 논술의 난이도는 꽤 높기 때문에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5등급도 사실은 논술 60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논술에서 잘 본다면 수능 최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금 영어 빼고 2개 합 4. 과탐 2개 과목 평균이라는 것도 꽤 높은 수치죠. 그런데 성대 같은 경우는 2과목 같은 경우에 절사를 해줘요. 예를 들면 1, 2등급 받았다. 그럼 1.5면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을 아예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도 4등급은 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특성학과 나름대로 요 학과들은 조금 더 높은 기준. 이렇게 2개 과목에 3등급. 나름대로 수학 과탐에 3등급 받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 나름대로 있는 그 반영 비율, 수능 최저 비율 요거 전부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집에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실제로 건대 같은 경우도 논술 100%. 자, 그런데 수능 최저가 따로 있죠.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하대 같은 경우는 교과 30 나름대로 별로 의미 없어요. 논술 충분히 뒤집어요. 자, 수능 최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논술만 잘 보면 되죠. 그런데 의예과는 따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위권 학과로 가시게 되면 점점 더 수능 최저가 없어지게 되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 최저 없지만 간호나 의예과는 최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갔을 때 전반적으로 과기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없고 교과 30 반영비는 의미 없고 논술 70 잘 쓰시면 된다. 따라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시고 내가 무엇이 강한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한국산업기술대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 1, 2, 3, 4가 이과 논술 보는 대학은 전부가 소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않는 대학들은 논술이 없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라든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은 논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눌러서 어떤 대학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대학이라 일일이 소개는 다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 시험 응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과 논술은 문과 논술하고 다르게 상당히 교과적인 논술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독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교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 성대, 중대,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연대 원주의학과, 아주대 의학과, 한국기술교육대는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에요. 그런데 이과 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적 지식이 없이 논술을 풀 수는 없어요. 수학 실력이 한 4등급이다. 연대 수리 논술을 하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1, 2등급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연습을 통해서 수리 논술을 한다. 역시 과학 논술도 마찬가지죠. 과학 탐구, 수능 과학 탐구가 거의 3, 4등급 나오는데 내가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을 가겠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결국은 수능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름대로 수학, 과학 실력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을 가죠. 만약에 내가 과학 탐구 능력은 별로 없다. 근데 수학은 좀 잘한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을 연습해서 나름대로 수리 논술 보는 대학.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대라든가 숭실대 같은 경우는 과학제 시험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 대학들이 대부분 수리만 해요. 따라서 논술에 대해서도 몇 년 전 선배들 얘기, 소문만 듣고 나름대로 파악하지 마시고 변화를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 서강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 위주로 보는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몇 개 대학은 수리 논술에다가 인문 논술 보거나 한양대 의예과, 그다음에 뭐 울산대 의예과, 가톨릭대 나름대로 생활과학부 뭐 그렇지만 실제로 특정하게 보는 대학도 몇 개 없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과는 대체로 수리 논술 위주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과를 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어, 영어, 과학은 안 돼. 정말 나는 수학적인 게 좋은 이과야 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수리 논술 준비를 하시고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을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국어, 영어는 안 되지만 수학, 과학은 좀 돼 라고 한다면 수리 논술, 과학 논술 같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춘다면 인하대 같은 경우 수학만 해서 수리 논술만 하는 대학 위주로 간다. 따라서 이과에서 논술은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수학, 과학, 탐구 중에 무엇이 강한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강한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죠. 이과로 와서 내가 국어, 영어는 못한다, 수학, 과학은 잘한다.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은 학종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과로 왔는데 수학, 과학은 안 되고 국어, 영어만 잘해야 된다. 참 답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과는 문과보다 특정 과목에 대한 강점이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교과에 강한지를 파악하시고 그 강점을 어떻게 살려서 논술로 연결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논술은 그냥 소문대로 로또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 역시 논술이 로또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보시고 공학 계열 보시면 대체로 이 정도죠. 자, 최초 경쟁률은 되게 높아요. 왜? 교과 전형도 못 내고 종합 전형도 못 내지만 수시는 원서 내고 싶은 사람이 다 냈죠. 근데 실제 시험 보러 오시면 거의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대 최저 맞추는 비는 거의 이 정도죠.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응시 경쟁률, 실질 경쟁률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또 단순 로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 이따가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또는 아니다. 실질 경쟁률도 꽤 낮고 교과 실력과 그것을 연계한 논술 실력이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학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이런 부분 또 확인 또 해보시고 나름대로 건설환경공학과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대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 분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별로 안 중요하다. 공학 계열 같은 경우 이 정도 등급의 내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등급이면 교과 전형이나 학종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3등급대 학생들, 내신 4등급대 학생들이 되게 많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도 3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논술을 전형해서 내신의 영향은 꽤 적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나빠서 논술을 못 본다 이건 아니에요. 내신은 나쁘지만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리 논술 위주로, 내신은 나빠도 수학과학은 좀 된다 그러면 수학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 위주로 응시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논술 점수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 논술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을 세 타입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시간대 의예과가 있죠. 예, 따라서 여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실내 건축 뭐 학과에 대한 표명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과가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수리 논술 문제지만 사실 난이도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2019년 같은 경우 의예과 같은 경우 75점. 사실은 한양대 의예과에 갈 정도면 모의고사 수능 기준으로 수학 거의 1등급,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만 이 정도 점수 때문에 합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정도 점수대 학생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리 논술은 수능 수학보다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틈이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 상대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보다 내가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능보다는 어떤 범위가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걸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걸 낼 수도 없지만 약간 어려우면서도 학생들의 사고력을 물어볼 문제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능보다 어렵지만 나름대로
일정 점수를 받아서 상대를 이긴다면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따 뒤에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과 다르게 풀이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답 맞는 것이 점수의 전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국대 논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모집인원 미만의 경쟁률이 이렇게 17.88 정도지만 실질 경쟁률은 거의 2.75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로또가 아니라 경쟁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3.22라고 해도 실질 경쟁률이 6.33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름대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 논술 같은 경우 내신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과목만 반영돼요. 국영수 사과에서. 자, 그래서 평균 요 정도 등급되지만 이걸 전 과목으로 반영되면 엄청나게 낮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거 10개만 골랐을 때 이거기 때문에 사실 전 과목, 국영수 사과 전체 과목의 평균은 더 낮죠. 그런데 이 10개를 한 것 중에서도 거의 지금 가장 낮은 학생은 6.0의 학생이 실제로 논술을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학과 같은 경우는 6등급 학생이 실제로 논술로 뒤집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국대 논술 점수 같은 경우 오히려 특이하게 지금 동국대 100점 만점에 88점, 90.27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까 한양대랑 비교해 봤을 때 논술 점수가 더 높죠. 그 차이가 뭐냐? 한양대 논술이 동국대 논술보다 어려워서 오히려 점수는 더 낮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도 논술 문제가 조금 쉽기 때문에 논술 자체의 점수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하대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논술 지금 요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이 붙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논술 점수, 논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점 만점에 요 정도 점수. 그 다음에 내신은 거의 5.25, 4.78, 5.94 이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뒤집죠. 따라서 실제로 이과 논술에서는 내신의 중요도는 정말 적다. 단 논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논술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더 낮은 점수대로 붙는다. 왜? 난이도가 높은데 특정 문제에서 부분씩마다 점수를 확보한다면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하지 않아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양대 에리카의 어떤 그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낮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4.73, 5.62 이런 학생들도 논술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논술이 로또가 아닌 이유. 실제로 논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단답형이 어떤 답이라도 주관식은 단답형, 그 다음에 객관식 답, 어쨌든 답 위주로 측정이 되지만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 과정 위주로 진행이 되고 풀이 과정에서 내가 그 과정마다 주어진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다 주는 건 아니다.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문제 1번에 대해서 분량상 문제 1번만 해설을 달았는데 문제 1번에 대해서 이런 과정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죠. 각각의 어떤 점수들이 주어져야 돼요. 따라서 수학 실력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수리논술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긴 하지만 수학 실력만 좋아서는 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풀이 과정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수리논술도 문제를 풀고 어떤 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첨삭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과정마다 총합을 해서 70점 정도가 나온다면 한양대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인하대 논술 문제도 사실은 한양대 논술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유형적 차이가 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예시 답안도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마다 점수를 들어간다. 자, 실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학생들마다 수능과 나름대로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본인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점수가 필요하지만 논술은 오히려 약간 중간 정도 점수면 된다. 그 차이는 오히려 논술의 난이도가 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쉽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은
약간 어려운 주제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풀이 과정을 내가 맞출 수 있는 어떤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내가 수학 교과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리 논술을, 내가 수학, 과학, 교과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리, 과학 논술을, 내가 이과지만 국어, 영어가 강하다면 논술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보여드렸듯이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로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고 첨삭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신다면 과감하게 논술 전형에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과 논술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